국내 코로나19 환자가 7,7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 240여 명이 더해진 건데 구로 콜센터와 관련한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게 결정적입니다. 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이 이 콜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슈퍼 전파를 우려한 서울시가 바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보도를 전해드린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98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에선 25개 구 중 절반에 가까운 최소 12개 구에서 확진자 69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부천, 안양, 광명, 의정부, 김포 등 5개 시에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미추홀과 부평 등 6개 구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23개가량의 시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겁니다. 특히 98명 중 79명은 11층에서 근무한 콜센터 직원입니다. 나머지는 콜센터 직원을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접촉 경로는 다양합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 콜센터 직원 3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두 번째 확진자인 40대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 콜센터 직원과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도 감염이 됐습니다. 확진 판정받은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50대 남성은 콜센터 직원의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계속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확진자의 숫자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콜센터 417곳을 긴급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구로 콜센터가 있는 건물엔 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건물 옆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 진료소를 마련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수진 기자, 오늘도 입주민들이 검사를 받으러 다녀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인근 주민들까지 모이면서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입주자와 근무자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고, 이에 따라서 오후 5시 기준으로 약 60명 정도가 오늘 검사를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발길은 드문드문 이어졌는데요. 어제와 오늘을 합하면 총 500명 정도가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빌딩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곳에는 1,000명 정도가 머물러 왔는데요. 주민이 약 260여 명, 그 외에는 주로 콜센터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거주지가 다 달라서 이곳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주소지에서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로구청에서도 정확한 검사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네, 일단 어제 오전에 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자 중 절반가량이 어제 오전에 받은 것으로 나오고요. 거주자를 포함해서 어제 오전에 이곳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약 20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확진자는 없다고 구로구청은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 통보를 받지 않은 주민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환자들은 주로 1호선을 이용했다고 하고 주변 상가도 다녔을 텐데요. 네, 구로역도 오늘 자체 방역팀이 오늘 오후에 방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센터 주변의 상가들도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2-3번 정도 방역을 한 곳도 있었고 손님이 나가면 소독제를 뿌리는 등 예방에 철저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건 콜센터 직원들의 감염이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월 말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계속 출근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지난 8일이니까 열흘간이나 콜센터 안에서 직원들끼리 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셈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콜센터 직원들이 지난 4일부터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각 자치구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을 보면 의심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더 빨랐습니다. 마포구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인후통을 앓고 사흘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양천구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9일 근육통과 인후통 증상을 겪고 이틀 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로구 50대 여성 C씨는 지난 2일 발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다음 날은 못 일어날 정도로 아파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시점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자가격리를 못하고 회사에 나왔습니다. 모두 병원에 들렀지만 감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한 확진자에 대해 해외여행이나 대구를 방문한 적이 없어 급성 인후염 정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직원들은 지난 9일이 되어서야 검사를 실시하고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콜센터 내부에서 광범위한 감염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2, 3차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JTBC 전영입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에서도 비상이 걸려 밤사이에 긴급 방역을 했습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일했던 코로나19 환자가 녹즙 배달원으로 다녀간 걸 확인하고서입니다. 금천구에선 마을버스를 몰던 콜센터 직원의 남편이 감염이 돼서 버스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콜센터 직원들이 1호선으로 출퇴근을 해왔는데 현재 접촉자를 일일이 추려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여의도 대형 증권사 두 곳에서 긴급 방역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녹즙 배달원으로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일까지 구로 콜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증권사 측은 오전 7시 이전에 비대면 방식으로 배달했고 CCTV 확인 결과 마스크와 장갑을 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40명 마스크하고 장갑은 항상 끼고 하니까요. 그분이 사용하던 모든 비품은 다 폐기했고요. 배달을 받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증권사 직원들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금천구에선 마을버스 기사가 감염돼 금천 01번 노선 운행이 한때 멈췄습니다. 버스 기사는 앞서 확진된 콜센터 직원의 남편으로 검사받기 전날인 8일 밤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밀접 접촉한 동료 등 7명이 모두 음성으로 나와 해당 노선은 약 40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구로 콜센터 인근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도 방역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안양시는 관내 확진자 4명이 매일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콜센터를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광명과 의정부, 김포 등의 확진자도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통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특정할 수 없어 접촉자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구로 콜센터의 한 직원은 닷새 전에 교육을 하러 서울 중구의 콜센터를 다녀갔습니다. 구로에서 환자들이 쏟아지자 중구의 직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묵살됐고 교육에 참여한 간부들만 자가격리된 걸로 취재됐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또 다른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지점입니다. 지난 6일 구로 콜센터 소속의 직원 A씨는 교육을 하러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팀장급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구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교육을 들었던 7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여 명의 직원들은 예외였습니다. 팀장들과 업무상 자주 접촉하는 직원들은 불안했지만 그대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격리자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 모두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직원들이 잠복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밀고 나갔다고 하소연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코로나19로 폐쇄된 구로 콜센터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서로 밀접한 상태에서 일하는 콜센터 특성상 작은 가능성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스 손해보험 측은 교육을 나갈 당시엔 코로나19 징후가 없었다며 A씨와 직원 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구로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몸에 이상을 느껴도 병원을 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워야 할 실적 때문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콜 실적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파도 외출 같은 것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갔다라면 그 병원 전화로 회사로 전화를 하라고 그러한 콜센터까지 있습니다. 쉬었던 시간을 그대로 다시 또 실적으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압박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고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병가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구로 콜센터의 첫 확진자가 증상을 느끼고도 바로 퇴근하지 못한 게 이런 구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4시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6시에 퇴근을 마감을 치고 갔다. 그때 나가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받게 되는 페널티, 불합리한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대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때도 사측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증상이 나타나면은 조금 쉬었다 와라. 휴식 공간에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오늘 갔다가 다시 복귀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콜센터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했습니다. 민간은 이렇게 유급으로 병가 처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겁니다. 노동자들은 콜센터 업무의 외주화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청 회사는 정해진 단가로 일을 맡기고 콜센터 업체는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서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구로 콜센터에서 확인된 환자가 현재 98명, 그러니까 98명, 서울만 6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환자가 있습니까? 예,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오후 7시 현재 구로구의 이 콜센터에서 확진된 전체 인원은 99명이고요. 예. 그중에 서울시가 70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명이 더 나오면서 전체 환자가 99명으로 한 명이 는 거네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초 감염과 관련해서 혹시 유의미한 내용이 있습니까? 최초의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그 대신 서울시는 지금 집단 감염 긴급 대응팀이 파견이 돼서 현장을 장악하고 역학조사도 거의 지금 끝내가고 있고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동선에 따라 접촉된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거의 지금 끝나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까지는 모두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면 자가격리자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뭐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이게 서울시만이 아니라 또 경기도, 인천에 다 거주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새 이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지금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콜센터에 신천지신도 5명이 있었고 음성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관련 가능성은 낮아진 건가요? 예, 지금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명단과 또 그 직원, 콜센터의 직원들의 명단을 대조해 보니까 서울에서 2명, 또 경기도와 인천에서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파기됐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단이 아직 사실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콜센터 11층에서만 감염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검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7층, 8층, 9층에서 일했던 직원들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콜센터가 이 각각 외주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11층을 제외한 나머지 콜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7, 8, 9층에는 검사가 지금 거의 대부분 진행됐는데 아직은 양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 음성으로 판명 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구로 현장에도 다녀오셨는데 그 건물 13층에서 29층까지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 가운데는 좀 어떻습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양성은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11층에 이런 짝수 홀수별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홀수층에는 혹시나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저희들이 우려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아직 양성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는 콜센터에서 환자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도 이 구로 콜센터 말고 다른 콜센터에서 환자가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서울에만 해도 지금 417군데의 콜센터가 있고 예. 아까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 콜센터라는 데가 워낙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확진자가 생기면 굉장히 감염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별개 사무실을 확보해서 이 밀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폐쇄 명령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좀 폐쇄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감염병법에 따르면 폐쇄하는 그런 행정 명령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 콜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보험회사, 금융회사 또는 정수기 회사나 전자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위탁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권고를 대기업들이 대체로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콜센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권고대로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감독할 생각입니다. 예. 좀 다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생계에 타격을 입은 가구들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60만 원을 주자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혹시 답은 들으셨습니까? 네, 뭐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소득을 잃어버린 이런 국민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정부 예산은 굉장히 타이밍 맞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빠진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의 제도 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약 800만 중위소득 이하의 800만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위법적인 세금 감면에 관련한 첩보, 더 나아가면 좀 탈세 규모 같은 걸 미리 파악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종교 시설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감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이제 지방세인 취득세나 또 재산세를 거두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신천지교의 부동산이 한 30여 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동산들이 종교 시설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해서 탈세가 확인되면 저희들이 전부 징세할 것이고요. 또 혹시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관여해야 될 그런 탈세 상황이 파기되면 국세청에도 조사하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신천지의 네네. 법인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청문회를 하면 취소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건가요? 예,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 변소를 들을 것이고 혹시 그 이후에 뭐 문서라든지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그게 더 이상 없으면 저희들이 청문을 끝내서 바로 취소 조치를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장소의 사무실에 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예. 또는 문서를 이렇게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공익적인 요소, 특히 이번에 이런 방역 업무에 제대로 신속하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취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수도권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 확진 환자가 98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혹시 더 늘었습니까?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 중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69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뉴스룸에서 밝혔습니다. 오전보다 5명이 더 늘었는데 콜센터 직원은 2명, 그리고 그 가족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해서 모두 99명이 확진자가 된 겁니다. 네, 구로 콜센터가 있는 해당 건물에 대한 조사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앞서 박 시장은 거의 다 검사가 완료가 됐고 그 결과가 오늘 밤 중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 시장은 구로 콜센터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조사가 대부분 완료가 됐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밤중으로 다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1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서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7층, 8층, 9층의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직까지는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 오피스텔에 사는 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에게도 방금 물어봤는데 그 조사가 90% 정도 완료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밤중으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가 중인데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 물어보니까 대부분 됐다 이렇게 밝혔고 그 최초 감염원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력을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늘부터 민간 콜센터 417곳을 긴급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앞서 일부 박원순 시장 연결이 끝나고 박 시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조사 중에 민간 콜센터에서 특이사항이 나왔는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나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청 내 10개 부서가 동원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지금 시청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